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남국 코인 사태의 후폭풍이 민주당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 이어서 김남국 코인 사건까지 터지자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던 40대와 호남에서까지 지지율이 폭락하고 당내 친명 비명계 간 대립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사저널이 오늘 이른바 이정근 노트에 등장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나서서 파문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여상훈 변호사님과 주말 정가 이슈 종합 분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민주당한테 또 하나 지금 어려운 과제랄까 이런 것이 닥쳤는데, 전에도 한번 저희들이 다뤘고 또 얼만큼 신빙성이 있느냐 문제가 제기는 됩니다만은 그동안 이정근 노트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정근 녹취록 말고 이정근이가 지난해 9월 말에 구속되고 나서 구속되기 직전에 나름대로 이 써놓은 그 5장짜리 A4 그 노트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노무현, 문재인, 재수의, 유영진, 이재명, 7인에 이렇게 5개 그 제목으로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 자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쓰여지고 어떻게 모았는지 이런 것을 좀 자기가 들은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이재명 노트를 시사저널이 주간지죠. 입수를 해갖고 그동안 여러 차례 우려먹었습니다. 우리 언론 용어로 말하면은 그 하나씩 빼내가지고 꽃감 빼듯이 빼서 기사화 시켰어요. 그리고 또 검찰도 그 이재명 노트를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사저널에서 구입한 그 입수한 이재명 노트는 복사본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시사저널이 단독 보도한 것은 그때 공란으로 해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에 대해서 누구누구 땡땡땡 A 의원, B 의원, C 의원. 근데 이번에 밝히고 나서 이름을 밝혔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렇게 밝히게 된 계기는 이 시사저널에서 또 그 관련 사실을 보도하려고 의원들한테 반론권, 그 이름 있는 의원들한테 그 노트에 반론권을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전부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30의원이 보도도 나가기 전에 반론권 차원에서 물은 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 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아주 반박하면서 사법조치를 당장 취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시사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의원은 지금 5명입니다. 5명. 5명이 이원욱, 김병욱, 서른, 그다음 김영진, 고영진. 5명이죠. 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노트에 이름이 몇 명이 나오냐 하면은 7명이 51명이 거론되고 있고 그중에 현역 의원이 14명입니다. 14명, 그중에 5명을 밝혔는 그리고 현역 의원들 중에는 상당수 이름이 밝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윤관석, 이성만, 이하경 의원 등 또 노웅래라든가 김영배 의원 이런 사람들도 다 밝혀졌고 그래서 상당수는 밝혀졌는데 이번에 5명에 대해서는 지난번 그 보도에서 중요 내용으로 A 의원, B 의원 이렇게 했던 됐죠. 내용들이 그걸 이름을 깐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관심을 끄는 게 그 100억 원짜리 CD, 30장을 보여주면서 너는 어디 이런 거 하나 없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모 의원을 통해서 이 CD를 현금으로 교환을 했다. 거죠. 그리고 이 CD의 진짜 주인은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모 의원이 CD를 바꿔주도록 뭐 이렇게 은행한테 압력을 넣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CD를 왜 본인이 바꾸지 그걸 꼭 의원을 통해서 바꿔야 하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어쨌든 그 사람이 이원욱 의원이라 이렇게 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CD란 게 양도성 예금 증서. 예. 이거는 무기명이죠. 네. 이름이 없고. 그래서 그 예전에 양도성 예금 증서가 사실은 어떤 거물 정치인 네. 또는 엄청난 뭐 청와대 인데 뇌물로 쓰인 적이 꽤 있어가지고 예. 사실 뭐 이게 또 상속 인데서 쓰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양도성 예금 증서라 그러지만 결국은 그 남바가 다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돈의 출처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여하튼 양도성 예금 증서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로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떳떳하면 그냥 여금 계좌 넣고 계좌 이체하면 되지 왜 이런 무기명의 그 이름도 안 밝혀지는 이런 걸 쓰느냐. 그런데 100억 원이잖아요. 한 장에. 그게 30장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갖고 3천억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지금 시중은행 지점 같은 경우에 100억 원 아마 시제로 가지고 있는 지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요새는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그 계좌 이체지. 예. 은행에 사실 요새 전부 다 카드로 쓰지. 그 다음 계좌 이체하지. 이러니까 그 양도성 예금, 현금을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100억을 가지고 바꾸려 그러면은 이게 미리 어떤 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은행에 이 정도 밖으로 갈 사람이 갈 건데 예. 그 시제를 확보 좀 해놔라. 그래서 그런데 이게 보통 국회의원이 사람이 제가 지점장 전화 가지고 시제 좀 확보해 주시죠. 이거 미친 사람 아니냐 그렇게 그런다고요. 되겠죠. 그래 이 정도 그러니까 지점장 또는 은행장은 통하려면은 예.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되죠. 100억 CD 가지고 있다고 가서 내 들렁가 가지고 100억 달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 경찰에 신고부터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 이상한 그 이상한 감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면 결국은 다 밝혀지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뭐 이게 CD 100억짜리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시중은행의 지점이나 이런 사정을 볼 때 이거는 힘 있는 사람이 뒤에서 부탁을 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힘 있는 사람 중에는 뭐 국정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기재부나 재경부, 지금 기재부죠. 있지만은 그 중에는 힘 있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도 포함되잖아요, 우리나라는. 포함되죠. 네, 특히 충분히 뭐 포함되죠. 정무위라든가 그러니까요. 은행 뭐 이렇게 은행 감독하는 예. 뭐 경제 뭐 이런 예. 뭐 재경위 뭐 이런 재경위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심이 이 100억짜리 CD 문제가 나올 때 본인들은 지금 벌쩍 뛰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꼭 해야지 뭐 바꿔주느냐.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100억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한 장만 바꿨겠느냐 그날 가서. 예. 그렇다면 이게 말 2장 되고 3장 되면 이거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사 채널에서는 노웅래 의원 건도 다들 거짓이라겠는데 그때 자기들이 밝혀졌죠. 보도한 대로 예. 돈 받았다는 게 다 드러났지 돈 세는 않느냐. 소리까지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들은 그때 5천만 원인가 받았다고 보도를 했는데 6천으로 드러났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보도하는 것도 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7인 회에 예. 그 밑에 있는데 별표를 해놨더라고요. 이건 이 사람은 7인회가 아니고 뭐 딴 사람이다. 이거 아주 비명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이원욱 의원을 통해서 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원욱 의원은 박우식 씨 사업가 그 돈을 예. CD를 갖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일면식도 없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집회 때 한두 번 봤지만 뭐 잘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또 지금 한 사람은 김병욱 의원입니다. 예. 이 사람은 이제 분당 을이죠. 예. 그래도 친명이죠. 친명이고 7인의 멤버입니다. 지금 핵심 중에 7인의 핵심이네요, 핵심이죠. 뭐. 이 사람 그 난에는 인사청탁, 알선 등에 관해 주로 텔레그램으로 박우식 씨하고 주고받고 있다. 이정근에게 이렇게 아주 자랑 삼아 문자를 보냈다. 이런 게 내용이 IT 있어요. 전문가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박우식 씨가 원래는 이제 부산 사람 아닙니까? 부산 자원인가 그걸 네, 운영하는 네, 사람이고 그거 했죠. 부산에서부터 아주 계속적으로 노무현 정권 또 문재인 정권 때 부산 인맥을 관리했다 할 정도로도 이 깊이 있게 부산 인맥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노무현의 뭐 멘토라는 송기인 신부하고도 네. 얽혀가지고 뭐 1억 원을 그냥 공짜로 주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던 거고 그게 수사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박우식 씨는
뭐 집권 세력뿐만 아니라 야권 세력까지도 포함해서 아주 전방위적인 그런 로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자원 무슨 관계 사업 아닙니까? 네. 이 자원 관계 사업 저도 옛날에 이런 사업을 하는 분을 한 분 알아서 의뢰인으로 있었는데 이분들은 뭐 여권 야권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 자원 관계 사업이 또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 많이 끼치는 사업이에요, 이게. 네. 예. 어떤 뭐 철거 현장이라든가 하여튼 뭐 자원에 관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아주 복마전적 성격도 있고 이게 무슨 사업이 복마전이 되면 정치적인 힘이 이게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여야 가리지 않고 노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뭐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노비를 한다 해도 여권에도 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보험용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비밀이 세상에 없다고 이게 지금 이정근 씨 이건 다 드러난 게 사실은 자기들은 비밀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는 친명도 아닌데 그러지만 아니 이 사람이 박우식 씨 같은 경우 친명 비명 가리지 않습니다. 전방위적으로 하지. 이 정도 노비를 하기 시작하면요. 예. 소문이 납니다. 아, 박모라는 사람을 통하면은 안 되는 게 없다. 예, 그래서 그리고 국회의원들하고 잘 맞아요. 통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있죠. 예. 왜 그 청와대에 앉기만 해도 모든 사람이 청탁하러 오잖아요. 예. 그것처럼 정치계에 누구 안다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하고 닿는 끈이 없는 사람들은 박우식 씨 벌떼처럼 달라들죠. 아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삼성이나 LG 정도 되면 몰라도 이 이권으로 어떤 한정된 이권을 가지고 나눠먹는 게 사업이잖아요. 예. 특히나 아까 자원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런 데는 결국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거든요. 네. 누구 힘이 더 세냐? 그러면 박우식 씨가 잘 통한다는 소문이 부산 바닥에서는 쫙하게 퍼져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는 다 퍼져 있다고 봐야죠. 그건 당연하죠. 우리 어릴 때 계속 박정희 대통령 뭐 이렇게 했을 때 대구에서는 두 집만 뭐 건너면 청와대하고 안 닿는 사람 없다고 뭐 그런 농담도 하다고 저희는 그랬겠죠. 전혀 안 통했지만 그건 농담이고 좀 과장된 거지만 그러니까 박우식 씨가 이런 여러 그 분야의 로비를 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도로 박우식 씨가 어떤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하고 연결고리가 많이 있었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정근을 통해서 이 박우식 씨가 이제 사무부총장이기 때문에 예. 또 연결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정근이가 또 자랑을 하고 다니고 나 그러니까요. 로비스트다 하면서 그래야 돈을 주죠. 박영선 장관은 언니 동생하는 사이고 예.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은 오빠 동생하는 사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박영선, 송윤모 당시 산자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류영진 식품안전처장, 이성만 의원 네. 그때 산자위인가 네, 있어요. 네, 네. 이런 사람들이 또 녹취록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거기 나온 거 보면 서른, 김용진, 고용진 등 5천만 원을 자금으로 넣어줬다. 이렇게 지금 써져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한테 5천만 원을 찔러 주었다 이 얘기죠. 박우식 씨가. 그걸 또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5명 있죠. 예. 뿐만 아니라 지금 관계되는 의원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법률을 하고 판결을 많이 써보고 예. 어떤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정황,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우식 씨의 어떤 사업 영역, 그다음 그분이 정치권에 그 끈이 닿아 있는 거, 그다음 이정근 씨가 사무부총장으로서 자기로서는 뭐 어떤 분인지 저는 이정근 씨 사실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지만은 어떤 영향력을 갖다가 행사하려면은 자기가 잘한다고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그 실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돈 주는 사람이 돈 주지. 그러면 이거 왜 뭐 그럽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권 때의 어떤 그 형태 이런 걸 보면은 노비를 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고 그러면 노비의 창구가 어디냐? 그건 박우식, 이정근을 통한 길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이정근 씨가 써놓은 노트에
그게 허위로 썼을 수도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예. 뭐 그게 100%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능성이 뭐 그렇죠. 100% 맞다고 예. 할 수는 없지만은 예. 우리는 개연성을 가지고 항상 따지거든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사실이 일반적으로 있다. 예. 이게 그 인과관계고, 우리 법률에서 상당 인과관계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지금 충분히 있고, 그거는 결국 검찰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이거죠. 부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서른, 김영진, 고영진 다 지금 새 의원 모두 부인을 하고 있고,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병인데 여기도 7위 냅니다. 아까 김병욱 의원도 7위 내고. 내고. 그러니까 로비하는 사람도 누가 힘이 있고 세다는 걸 제일 잘 알아요. 아니 돈을 매덕 갖다 주는데 예. 아무 효과 없는 사람들 갖다 줘가지고 날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서른 같은 경우는 동계동 막내지만 이낙연계 아닙니까? 그리고 고용진이는 친문계란 말이에요. 노무현 때 청와대 비서관. 그러니까 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브로커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보험도 드는데. 예. 계파 안 가리고 다 해놔야 하거든요. 로비를. 그러니까 돈의 액수는 차이 있겠지만 예. 더 센 데는 좀 더 많이 주고 하겠지만은 다른데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해버리면은 예. 딴지 걸면 안 되니까 예. 이렇게 골고루. 아주 로비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디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양하게 네. 여야 또 계파 안 가리고 다 여기저기 찔러가지고 로비가 통할 때는 교수님. 다 돈을 꽂아주고. 노비계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건 살아있는 불들인데요. 예. 예,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용돈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용돈을. 특히 부산에 있으면서는 아주 그냥 뭐 누가 돈 떨어졌다 소리만 들리면 얼른 용돈을 또 이렇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호감을 사는데 최고입니다. 예. 그렇죠. 어려울 때 다 그러니까요. 누가 아니, 뭐 어렵다 돈 천만 원 이렇게 아니더라도 보내주면은 정말 아무 고맙죠. 관계없이 사건하고 안 걸려 있을 때 예. 돈 좀 이렇게 용돈 좀 요새 힘드시 보내면요 그렇게 고맙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5명에 대한 이름이 시사전에서 단독으로 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파장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반부패 2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근 예, 예. 이 사건은 사실은 이 돈봉투 사건도 이정근 이 뇌물 사건에서 하다 그 보니까 녹취록에서 나온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파문이 엄청나게 커진 것이고 지난번에 박범계 전 법무장관 박범계 의원이 녹취록보다도 이정근 노트가 더 걱정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뭔가 쥐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했었고 네. 또 지난해 9월에 이정근이가 그렇게 9월에 구속되면서 이렇게 나를 내팽개쳐버리냐. 네, 네. 아무도 손 내미는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주 독심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정철성 그 담당 변호인이 이정근 저렇게 내팽개쳐가지고 피바람 불 것이다. 근데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어요, 실제. 그리고 아까 이정근 노트에 대해서 뭐 지금 관련 의원들 전부 다 뭐 부인하고 있고 네. 하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땐 불뚝에 연기 나려 한다고 이정근 의원이 아무 자기하고 접촉도 없고 예. 뭐 말하자면 뭐 고영신 이렇게 올려놨을까요? 그렇죠. 아무 관계없는 아무 사람 관계 없는데 어떡해요. 어떻게 자기도 나중에 결국은 이게 돈을 어떻게 전달했냐가 결국 경찰 수사를 통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만일에 그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을 노트에 적어놨다. 그러면 전부 다 그래도 그 거대 야당의 국회의원들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봉변을 당하려고요. 이 때문에 저는 이정근 씨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0% 진실이라고 아직은 확정을 전혀 못하지만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올려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 연결의 어떤 형태, 방법, 규모 이게 문제지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추측을 낳게 합니다. 거기 노영민이라든가 이하경 의원 예. 전 비서실장하고 이하경 의원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이정근이가 그게 청탁을 해갖고 그 CJ 복합물류센터 네. 산하에 네. 거기에 상금고문으로 쥐어본 게 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 박영선이라든가 성윤모 이런 사람들한테로 1억 5천만 원 이렇게 줬다고 또 다 나와 있어요. 녹취록에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은. 류영진 이 식품 안전 처장 이거
로비해갖고 그 담당 국장이 바로 그때 코로나 사태 때 그 업체에 대해서 금방 이 마스크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맨입으로 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정근 총장 사무부총장에 네. 로트가 허위라 그러려면은 이름 올린 사람과 엄청난 원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 사람 복수하겠다 해가지고 허위로 적었을 가능성 하나. 네. 그다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노트에 적어가지고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어떤 닥달을 검찰이 해가지고 진실을 밝혀낸 다음에 그 공로로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다. 이정근 씨가. 이러면 허위를 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정근 씨가 그러면 가만히 집에서 진짜 된장국에 그다음 그 대중교통으로 국회에 출퇴근하는 의원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결국은 이 로트에 오른 사람이 자기가 해명을 해야죠. 무조건 부인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 노트가 아까 그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셨다 했지만 박범계 의원도 뭐 판사 출신이고 법무장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또 감이 있죠. 감이 있고 아니 그리고 판사를 조금이나 했다면은 이런 문건이 나오면은 다 이거는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워낙 큰 사건들이 많이 터져갖고 여력이 없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안이 앞으로 지금 당장의 현안들에 대한 큰 사건들에 대한 그렇죠. 마무리가 되면은 이게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파괴력이 엄청나게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장기화되니까 결국은 이 수사가 들어가면은 또다시 민주당한테 쓰나미가 닥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돈봉투라든가 김남국 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이정근 노트에 나와 있는 이 5사람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전 문재인 정권 때에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이게 다 거론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면은 과연 이재명 체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그대로 온전히 되겠느냐. 결국 당내에서 이래 갖고는 간판을 내리고 민주당을 문 닫고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야 한다. 그런 세력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세력하고는 절여놓고. 그런 방향으로 결국 쓰나미에 휩쓸려 가는 거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거론되는 5명 의원 쭉 있지만은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무슨 검찰 수사 있을 때마다 소설이니 창작이니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의원이 이 지금 그 이정근 노트에서 거론되는 사람보다 훨씬 도덕적이라고 믿는 것인지 그렇게 괜찮다고 했던 서른 의원이 이런 사람들도 좀 돈에 좀 연관되어 있는데 이재명 의원이 하여튼 이 사람들을 뛰어넘는 큰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말도 이렇게 정치권의 정치인의 한 사람 말이라고 잘 새겨 들으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정근 노트가 앞으로 민주당한테 또 다른 폭풍우 쓰나미를 몰고 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